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 땅에 난초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꽃잎보다 고왔고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 같았지요. 하지만 난초는 그 아름다움과 재주를 평범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의적이었지요. 난초의 이름이 들리면 양반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포졸들은 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재주는 그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떤 추적자도 따라잡을 수 없었지요. 애구머니, 또 난초가 나타났다지? 쉿, 조용히 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소.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난초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난초 누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쌀을 나눠줬다네요. 정말요? 아이고, 그야말로 진짜 의인이지. 그렇습니다. 난초는 못된 양반들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난초는 처음부터 의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지요. 난초는 원래 양반 집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현숙한 부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훌륭한 선비였지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난초의 집에 복면인들이 들었고 그들이 난초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난초의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가르며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난초는 혼자 남게 되었고 친척들에 의해 기방에 팔려갔습니다. 기방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한 양반들의 희롱을 견뎌야 했고 춤과 노래를 배우느라 매를 맞아야 했지요. 에이고, 너는 영 재능이 없구나. 춤은 서툴고 노래는 음치해. 하지만 난초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녀는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이 재주로 난초는 마침내 지옥 같았던 기방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난초는 의적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난초는 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질 부자들의 집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난초 씨가 우리 마을에 와서 쌀을 나눠줬다네요. 정말요? 아이고, 그야말로 진짜 의인이지. 하지만 관아에서는 난초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밤낮으로 난초를 쫓았지만 그녀의 재주를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저 난초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포졸들의 외침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난초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지붕 위를 날아다니며 부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낮에는 평범한 아가씨로 변장의 시장을 다녔지요. 난초? 그게 누구죠? 전 그저 평범한 아가씨일 뿐이에요. 난초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포졸들은 번번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난초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잊지 못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갈망했지요. 언제쯤이면 나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난초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만남이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난초는 평소처럼 변장을 하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아가씨로 보이기 위해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 참 고와. 그러게 말일세. 어디 집 교수인가? 난초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시장을 거닐 때면 이런 관심이 싫지 않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은 그녀의 정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난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난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관아 병사가 서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석. 날카로운 눈매와 강인해 보이는 체격을 가진 무석은 난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나리? 난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아가씨, 혹시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배된 의적을 찾고 있습니다. 무석의 말에 난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난초인데. 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무서운 도둑이 있었나요?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나저나 나리, 제가 그런 나쁜 사람처럼 보이나요? 난초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석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지요. 아,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아가씨 같은 분이 그럴 리가 없죠. 무석은 난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은 듯했지요. 나리, 그렇게 쳐다보시면 부끄러워요. 혹시 저에게 다른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난초의 말에 무석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요. 아, 아닙니다. 그게 그냥 무석의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난초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무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지요. 그러면 아가씨의 보따리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있어요. 난초는 자신의 보따리를 무석에게 건넸습니다. 잠시 후 무석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의심해서요. 괜찮아요, 나리.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멋져 보여요. 난초가 미소를 보이며 말을 하자 무석은 난초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럼 소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난초가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자 무석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잠시 후 난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설마 내가 그 포졸에게 반한 건가? 난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한편 무석도 난초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석의 마음속에도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난초는 무석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빛과 정직해 보이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난초는 자신도 모르게 무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 난초는 고민 끝에 무석을 몰래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변장의 달인이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난초는 노파로 변장하고 관아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무석이 동료들과 함께 순찰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게들, 오늘도 열심히 순찰하세. 백성들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렸으니 말일세. 네, 무석 형님.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난초는 무석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지요. 며칠 후 난초는 이번에는 젊은 아가씨로 변장하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무석과 마주치려 했지요. 그때 갑자기 한 소매치기가 난초의 주머니를 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 저런 서툰 솜씨로 도둑질을 하다니. 난초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일부러 당하는 척했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무석이 달려와 소매치기를 붙잡으며 말했지요. 이놈! 잡았다! 무석은 소매치기를 제압하고 난초에게 다가와서 말했지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갔을 겁니다. 난초는 놀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리. 덕분에 살았어요. 무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난초는 무석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지요. 그의 정의로움과 친절함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난초는 점점 더 자주 무석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석이 가난한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 길 잃은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는 모습, 심지어 다친 개를 치료해주는 모습까지 보며 점차 무석에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난초는 무석의 선한 행동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난초는 부자의 집을 털기 위해 담을 넘었는데 그 순간 무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는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난초는 그날 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지요. 내가 왜 이러지? 난초는 몰랐지만 그녀가 봐온 무석의 정직함과 선함이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난초는 무석이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 슬퍼 보였지요.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그녀는 무석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나리,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세요. 아, 당신은 전에 시장에서 만났던 아가씨군요. 별일 아닙니다. 그저 오늘이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이라. 난초는 무석의 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도 부모를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분명 나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무석은 난초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날 밤 난초는 무석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무석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온 난초는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지요. 나 변하고 있는 걸까? 난초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석을 향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계속 의적 일을 해도 될까? 무석 씨에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까? 한편 무석 역시 난초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의 만남은 무석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그의 꿈에서조차 난초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아가씨 대체 누굴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지요. 그는 난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아다녔지요. 어느 날 무석은 시장에서 한 노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노파를 도와주었지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노파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말했지요. 고마우이. 총각,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 좋은 짝을 만나길 바라네. 무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때 문득 난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할머니, 혹시 이런 아가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석은 난초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었지요. 미안하구려. 총각, 그런 아가씨는 못 봤네. 무석은 실망했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난초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석은 시장 한편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꽃을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저 아가씨. 무석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녀는 난초가 아니었지요. 무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다른 분인 줄 알았네요. 꽃 파는 여인은 의아한 듯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날이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사랑하는 이인가요? 무석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날이 갈수록 무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지요. 그는 난초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런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나는 관아의 병사인데. 그러던 어느 날 무석은 시장 한켠에서 어떤 아가씨에게 접근해 소매치기를 하려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가 그를 제압했지요. 요놈! 잡았다! 그때 무석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난초였지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석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난초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나리, 또 만나네요. 난초도 무석을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지요. 아가씨,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오실 거예요. 무석의 말에 난초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그게 집안일이 바빠서 시장에 나오지 못했어요. 무석은 난초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난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지요. 아가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시 저와 함께 산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난초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시장 뒤편의 조용한 길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비밀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하지만 무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인이 바로 그가 잡으려 했던 의적이라는 것을. 잠시 후 마을 외곽에 있는 정자에 도착한 두 사람.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아가씨,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난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난초입니다. 난초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무석의 말에 난초는 살짝 볼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누군가에게 말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난초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난초는 자신이 의정 난초라는 사실은 숨긴 채 말이지요. 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무석의 말에 난초는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절 뒤편의 작은 연못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난초 아가씨, 달빛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석의 말에 난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우리 둘을 위해 빛나는 것 같아요. 난초의 말에 무석은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그는 조심스레 난초의 손을 잡았지요. 난초 아가씨,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난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무석의 고백에 난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무석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지요. 그 순간 난초의 마음속에는 큰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녀는 무석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무석 씨, 제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괜찮아요. 난초 아가씨,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난초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석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당신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석은 난초의 말에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난초 아가씨.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난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난초와 무석은 자주 만남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장을 거닐거나 달빛을 즐기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난초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무석에게 평범한 아가씨인 척 행동했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요. 난초, 오늘 밤에도 볼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무석 씨. 오늘은 집안일이 많아서. 사실 난초는 그날 밤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질 양반의 집을 털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석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의적의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지만 난초의 마음속 갈등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무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난초와 무석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 성 밖의 작은 언덕에 앉아 단풍 든 나무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무석은 난초의 손을 꼭 잡은 채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난초야, 우리 곧 혼례를 올리면 어떨까? 나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야. 무석의 말에 난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무석과 함께 평범한 삶을 꿈꾸곤 했지만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그 꿈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무석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데 난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초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발걸음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무석 씨, 우리 어서 여기를 떠나요. 난초가 황급히 일어나 무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석은 영문을 모른 채 난초를 따라 뛰기 시작했지요. 난초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무석의 물음에 난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빨리 달리기만 했죠.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강 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의 작은 배 앞에 도착했고 난초는 무석을 배에 태우려 했지만 무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난초야,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나는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어. 난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무석 씨, 사실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잡으려던 그 의적이에요. 지금 관아에서 저를 쫓고 있어요. 무석은 난초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이 아닌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죠. 난초야, 그런 거였구나. 하지만 그게 뭐 어때?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해. 무석의 말에 난초는 눈물을 흘리며 무석의 품에 안겨 흐느꼈죠. 무석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어서 이 배를 타고 도망가세요. 하지만 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난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난초야,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추적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의적 난초가 저기 있다. 난초와 무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무석 씨, 정말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무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초야,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배에 올랐습니다. 강물은 그들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죠. 뒤에서는 추적자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난초와 무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만은 확실했죠. 난초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인 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강의 물결을 가르며 난초와 무석이 탄 배는 밤새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추적자들이 말을 타고 강변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지요. 저기 난초다. 잡아라. 난초와 무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무석 씨, 우리 저쪽 숲으로 도망가요. 두 사람은 배에서 뛰어내려 강변의 울창한 숲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추적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숲속 깊은 곳에 이르자 난초는 걸음을 멈추고 무석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무석 씨, 이제 제가 당신을 보호할 차례예요. 난초는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는데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마치 맹수처럼 날카로워진 그녀의 모습에 무석은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난초야, 내가 너를 지킬게. 순간 추적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난초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그들을 피해 공격했고 무석도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추적자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고 난초와 무석은 점점 지쳐갔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추적자의 칼이 난초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악! 난초가 쓰러지는 것을 본 무석은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난초야, 괜찮아? 난초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석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무석 씨, 저를 두고 가세요. 당신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해요. 하지만 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난초를 부축해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널 버리고 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거야.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난초의 부상으로 인해 추적자들은 점점 더 가까워져 왔지요. 그들은 결국 작은 절벽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앞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지요. 무석 씨, 이제 끝인가 봐요. 난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석은 난초를 덮고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초야.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듯했지요. 추적자들은 이제 그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무석은 난초를 보호하듯 감싸 안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난초야, 내가 너를 꼭 지킬게.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난초는 무석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지요. 추적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무석은 난초를 안은 채 절벽 끝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결단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 난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무석 씨, 제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석은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죠. 그제야 무석은 난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초야, 무슨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난초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슬펐는지 그녀의 눈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이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무석 씨,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난초의 말에 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난초를 더욱 꼭 안으며 말했지요. 그런 말 하지 마. 넌 반드시 살아야 해. 우리 함께. 난초는 무석의 말을 부드럽게 막으며 말했지요. 들어주세요, 무석 씨. 제 마지막 소원을. 무석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난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그 말에 무석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난초. 알아요.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제가 얼마나 뻔뻔한지. 하지만 무석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아내로 떠나고 싶어요. 무석은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슬픔을 보았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초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순간 난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마치 봄날의 꽃이 만개하듯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무석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무석과 난초의 결혼식은 그 절벽 위에서 즉시 치러졌습니다. 하늘을 증인 삼아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죠. 무석이 먼저 난초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무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함께 어려 있었죠. 난초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순간 주변의 모든 것들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순간도 잠시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무석은 난초를 안은 채 절벽 끝으로 다시 한 발짝 물러섰고 무석이 난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난초, 두렵지 않소? 난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겠죠? 네, 그때는 꼭 평범한 부부로 살아요.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밥을 지어드릴게요. 무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럼 나는 매일 저녁 당신을 위해 책을 읽어주겠소. 그들의 대화가 메아리 되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요. 그 순간 추적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빨리 잡아라! 무석과 난초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석이 난초를 안으며 말했지요. 난초, 준비되었소? 난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모습이 절벽 아래로 사라져갔지요. 추적자들이 절벽 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저들이 정말 뛰어내렸다고. 바보 같은 놈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적을 쫓는 입장이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결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 뜻밖의 인물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그는 바로 왕궁의 한 관리였습니다. 평소 의적 난초의 행적에 관심을 가져왔던 이 관리는 난초의 흔적을 쫓아 이곳까지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요. 무석은 난초를 꼭 안은 채 그들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관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때 관리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 빛났습니다. 난초의 손에 꼭 쥐어진 작은 쪽지였죠. 그는 조심스레 그 쪽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이에게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저희 마지막 소원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비록 의적이라 불리며 법을 어겼지만 단 한순간도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부디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 난초. 당신은 진정 이 나라의 꽃이었소. 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리 관리들이 판치는 이 나라에 당신 같은 의적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난초, 당신의 꿈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오. 내 여생을 바쳐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소. 관리는 난초와 무석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한 후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부디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시기를. 당신들의 사랑과 의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오. 장례를 마친 후 관리는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난초와 무석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지요. 그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난초의 의로운 행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죠. 어떤 이는 달밤에 절벽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난초꽃이 활짝 핀 곳에서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난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의적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희망이기도 했죠. 그녀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르쳤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